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지우입니다. 지우님, 사람들이 농지 투자를 되게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음에 농지 낙찰을 받고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농지증에 대한 규정이 되게 좀 강화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 부분을 많이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농지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더 좀 강화된 것이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다들 저거 원상복구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물어봐. 만약에 넘겨가지고 처벌받은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없습니다. 저번에 너도 저기 처리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기간 안에 처리했어? 아니요, 안 했죠. 그거 한번 봐봐봐. 그걸 볼까요? 이건 2018년에 제가 저희 동네에 낙찰받은 농지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토지 끝에 분묘가 3개가 있었어요. 낙찰을 받고 이제 해당 면사무소에 이제 농지에 갔죠. 산업계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지 담당자가 여기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벌써 이게 그 농지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를 뭐 한두 명이 물어봤겠어? 네. 수십 명이 물어봤겠지. 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았다고 가면 그분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죠? 그치. 그래서 네, 그리고 앉았더니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류 서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갱지라고 하나요? 백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A4 용지를. 자, 불러주시는 대로 적으세요. 원상복구 계획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불법묘지 원상복구 이행계획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주소 쓰고요. 그다음 제 이름 쓰고 상기 본인은 위 토지 공매 경락자로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3기에 대하여 전 소유주와 2019년 10월 30일까지 협의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 주소, 그다음에 제 이름, 서명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제출을 했죠. 지금은 이게 이제 양식으로 딱 있어. 양식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딱 3개월로 고정이 되어 있어. 3개월 안에 원상복구를 해라. 근데 3개월 안에 원상복구가 돼? 안 되죠? 절대 안 돼. 안 되죠. 3개월 안에 묘지 주인 찾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3개월 안에 비닐하우스도 솔직한 말해서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부실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협상을 해서 언젠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내가 그 안에 만약에 원상복구를 못하면 과태료를 물겠습니다.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계획서 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저 이 농지 포기할래요. 이러신 분도 내가 봤고. 그래요? 원상복구 계획서를 만약에 냈는데 그 안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 토지를 뭐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많은데 사실상 그런 건 없어. 예전에 절차에 의해서 원상복구 이 시행 계획서를 미룬 사례가 하나 있어. 한번 보자고. 그걸.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저항리 2019년에 진행된 공매 사건이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입구에 사실상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통나무로 된 어떤 경비소? 뭐 이런 게 지어져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석 달 안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통했고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 관청에 보여주는 거지.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지. 보통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하면 이 소가 끝나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주는데 또 원칙상으로는 끝나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누가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내가 원상 복구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을 뿐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을 너무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 저 토지가 농지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 그럴 필요는 우리가 없는데도 자꾸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봐, 나는. 그러면 그 원상복구 계획서를 한번 서식을 볼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 해가지고 농지 소재지를 적고 지목이 뭐 전이면 전, 밭이면 밭 해가지고 해당 지번에 대한 신청 면적도 옆에다 적고 이번에는 원상복구 계획 이행자라고 하는데 보통 낙찰자 아니면 매수자를 여기에다가 다 적지. 복구 대상 및 복구 계획 쓰는데 복구 기한을 여기다 적는데 기한은 3개월이 원칙이기 때문에 3개월로 적어. 근데 3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왜 3개월이 넘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소명하면 되는 거야. 복구 방법은 뭐 분묘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다 제거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농지면 향후 이용 계획을 농지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것을 다 작성하고 상기 본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농지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처벌 규정이 그렇게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계획서로 냈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든지 또 변경 가능해. 예를 들어서 농지로 정 쓰기가 안 좋아서 해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원상복구 계획서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만 보여주는 거지 반드시 실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 이런 것으로 솔직한 말로 해서 쫄면 이런 거 아닌 거에도 굉장히 많이 겁을 먹게 돼.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는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금 담력이라기도 하기도 좀 그러네. 그냥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그냥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되는 것 같아. 네네. 이번 시간에는 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받을 때 알아봤는데. 농지 복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잠깐 요즘에는 농취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도 요구하더라고. 재직증명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것을 다 알다시피 LH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요식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갈 뿐이지 그거에 크게 대해서 염려할 건 없어.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니네 직원 왜 농지 취득해?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일도 없는 거고 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지. 자, 농지 취득에 있어서 하나의 절차만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니까 소유를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런 자잘한 거, 세세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취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